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명절을 뭐 좀 전에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호캉스를 그 진짜 그 경복궁 뒤에 그 삼천각 가면은 진짜 전 많이 줘요? 그냥 공짜로 무슨 전이었더라? 김치전이랑 뭐 전 두 개 해가지고 계속 붙여주더라고. 막걸리도 무한리필? 막걸리도 무한정으로 막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 뭐지 자몽 에이드 뭐 이런 거 공짜로 주고. 나 왜 그걸 몰랐지? 그리고 애들 가면은 이렇게 뭐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경복궁에? 네, 그러니까 그 경복궁 뒤에 삼천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막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 그래서 그 사진도 찍어주더라고요. 그 앞에 배경으로 해갖고 사진도 찍어서 바로 인화해주고. 공짜로? 공짜로, 다 공짜. 왜 이래 진짜.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였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래요, 거기. 방송하지 말고 우리만 알았어야 되는데. 자, 청취자분들 저기 추석 명절 때는 삼천각에 가면 좋은 거 해준답니다. 자, 오늘 책은 조금 두껍네요. 두꺼운데 이거를 사실 진작에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산 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뭐 그동안에 못 읽다가 어저께 가가지고 서점에서 이렇게 막 뭐 책들을 뒤지다가 2권을 사왔거든요. 이 책하고 그다음에 유발 하라리 책을 하나 샀는데 유발 하라리의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낸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발 하라리의 얘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하고 2권을 사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책을 그렇죠. 그 책을 이 책은 제가 그렇게 빨리 못 읽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꽤 있어서 주석만 한 30페이지 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주석 30페이지? 아니 뒤에 저기 주석이 아니고 저 참고문헌만. 참고문헌만. 박사 논문이니까 참고문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들고 온 책은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는 사실충실성이라고 부르는 책이고 분야로 따지면 통계학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책들은 꽤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뭐 우리가 세상을 숫자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거 그런 류의 책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책은 그거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책들을 보다 보면 이게 내가 정확하게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왜 그렇게 몰랐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류를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책의 경우는 그거를 분류를 탁탁탁탁 나눠놓고 있어가지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못 바라보는 것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책의 지은이가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세계 지성사에서 좀 크게 영향력을 뭐 타임지에서도 막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선정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유명한 사람인데. 빌 게이츠가 이 사람 책 선물해 준 거 아니에요? 뭐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 그러네. 빌 게이츠 여기 써 있네. 빌 게이츠가 모든 미국 대학원생들에게 선물한 모든 대학원생들한테 선물. 빌 게이츠니까. 안 그러면 뭐 팔리나 책이. 얼마나 돼야 되는 거야? 설마 모두는 아닐 거예요. 자기 나온 대학이 하버드니까 하버드생들에게 하나씩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기 지금 그래? 제목이 이 삐지에 미국의 모든 대학원 졸업생에게 선물한 화제의 책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가 책을 선물해 준 거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 선물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니까. 이분이 지금 2017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죠. 아들의 부인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 책을 내려고 같이 집필을 하시다가 이 한스 로슬링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머지 그 아들하고 이 아들의 부인이
책을 낸 것 같아요. 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네요. 마지막까지요.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연구하면 얼마나 행복해. 글쎄요, 아들과 며느리도 그렇게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이 사람만 행복한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스웨덴 출신이십니다. 예. 스웨덴 출신이고 통계하고 의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건 전문가예요. 보건 전문가인데 통계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건 상황을 어떻게 증진시켜야 하는가 이것들을 이제 많이 논의했던 분인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강연을 하시면서 여기 책에 보면 이런 걸 했다고 그러죠. 목에다 칼을 넣는 서커스를 하고 다니셨다고. 본인이? 실제로 칼을 이렇게 넣고 다니셨대요. 왜? 그게 해보고 싶었대. 여기 앞에 나오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했지? 의학 공부하면서 또 안으로 뭔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목에다가 뭔가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잘 안 들어갔대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왜 잘 안 들어가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진료 활동인가를 하다가 만난 그 칼 넣는 사람을 실제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식도는 납작하기 때문에 칼 같은 걸밖에 납작한 거밖에 넣을 수가 없다. 납작한 칼밖에 못 넣는다. 납작한 거밖에 못 넣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국자로 시도를 했대요. 국자로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스웨덴 군용 칼을 이렇게 넣는 걸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 이거 힘들어. 나 이제 얘기만 들어도 힘든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갖고 돌아다니면서 각국에서 그 강연을 마치고 나면 이걸 항상 보여줬던 거예요. 사람들 그거 보는 맛에 그 강연을 보고. 그래서 그걸 계속 보여줬던 모양인데 이제 이분이 테드 강연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14번인가를 하셨대요. 네. 테드 강연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제 알았냐면 3년쯤 전인가 고등학교 입시 외대부고 입시 치르면서 그 입시에 이 자기소개서에다가 한스 로슬링의 테드 강연을 봤다고 적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한스 로슬링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살아계셨을 때니까 그때 딱 보고 바로 그 직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는 기사를 보고 나서 한스 로슬링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올해 나왔어요. 올해 4월 달인가 2월 달인가 뭐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나온 책이 이 책이 나왔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사서 보려고는 했는데, 저는 꽤 늦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판 1쇄 발행이 2019년 3월 8일이에요. 그리고 1판 28쇄 발행이 2019년 6월 18일. 그러니까 이거야. 이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서점에서 한참 동안 일면에다 계속 띄워놨던 책입니다. 지금도 가면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나름 매니아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통계에 관련된 책이고, 우리 이걸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 세상을 이렇게 올바르게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러지? 그쵸? 왜 사실이 아닌 게 왜 28쇄까지 찍을 정도면 몇만 부가 나간 거야. 근데 이런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대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들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것만 딱 들면 이 책을 이제 펼쳐보면 왜 그런지가 나오는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책을 사놓고 그렇게 생각하나? 안 읽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하고? 읽고 나서도 그랬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의 행동 방침들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쉽게 체득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실천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뒷부분에 그러니까 장 하나하나씩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실 충실성, 그러니까 팩트풀리스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잘 실천하면
되게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책은 여기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부제로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마지막 11장이 사실 충실성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라는 실천 방안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안 읽었나? 10장까지만 읽은 건가? 뭐 어쨌든 1장이 간극 본능, 그 다음에 2장이 부정 본능, 3장이 직선 본능, 4장이 공포 본능, 5장이 크기 본능, 6장이 일반화 본능, 7장이 운명 본능, 8장이 단일 관점 본능, 9장이 비난 본능, 10장이 다급한 본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먼저 어떤 새로움을 전달해주는 지점이 어디냐면 맨 앞에 머릿말 부분에 이 사람 퀴즈를 내주고 있어요. 퀴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1번 20%, 2번 40%, 3번 60%. 20%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60%입니다. 굉장히 놀랍잖아요. 저도 20%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60%. 그리고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그렇죠. 이게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가 꽤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13개의 문제가 있거든요. 13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일까? A 20%, B 50%, C 80%. 아, 그럼 지금 아까 얘기대로 한다면은 80이 돼야죠. 예, 80%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잘 안 와닿잖아요. 80%나 예방접종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막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서 막 죽어가는 그 사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극빈층 난민들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전체 논지는 그거예요. 우리 세계는 실제로 사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목차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본능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걸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가? 혹은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들을 되게 이렇게 10가지의 방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자극적이고 읽다 보면 재밌죠. 굉장히 재밌고 진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럴 때마다 사람은 자극을 받아. 짜릿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새로운 지식들을 되게 많이 전달해주는 책이에요. 통계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통계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통계를 공부하는 것까지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통계를 잘하는 사람이랑 친해져야 된다. 그렇지. 통계를 잘하는 사람이랑 친해져야 된다. 숫자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사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간극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간극 본능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국가를 나눌 때 선진국과 후진국 이 공식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거기에 포괄할 수 없는 국가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 하면 우리나라는 다행히 선진국에 선진국에다 포함을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로 포함을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아시아의 일본, 한국, 싱가포르 정도가 되는 그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럼 어디에 있는데?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마치 그 나머지의 국가들이 하나의
범주로 묶어가지고 뭐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후진국이나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의 간극을 무시하고 가장 첫 번째에 등장하는 미국과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뭐 이를테면 어디 잠비아 이런 곳의 상황을 둘을 놓고 비교를 하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는데 어떻게 너는 발 뻗고 잘 수 있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중간이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있으면 개발도상국이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뭐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이런 적어도 4단계 이상으로 이 등급을 나눠서 그 사이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나누냐면 소득을 그렇게 4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1달러를 버는 경우, 그다음에 4달러, 그다음에 뭐 16달러, 그다음에 32달러 이렇게 버는 경우로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단계별로 나눠질 때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해간다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달러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어떤 나라가 뭐 먹는 음식의 수준, 그다음에 뭐 건강의 수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쭉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갭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도 그 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 갭을 생략을 해버리고 첫 번째와 마지막의 갭만을 생각하고 그 갭이 그럼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는 너무 양극화가 심해졌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양극화시켜서 간극을 없애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따져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아까 제가 소득에 따라서 1달러가 있고 32달러가 있고 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득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생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소득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저 뒤에 운명 본능이라는 데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를테면 난민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제가 난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난민을 반대하는 논거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해서 살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은 돈 있으면 산다. 돈 있으면 산다.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는 걸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야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슬람의 문화권이라고만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막 남성 중심적이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식의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공존해서 살아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야 그 문화는 변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문화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런 식으로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고정되어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 방식들을 뒤에다가 그러니까 장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실 충실성을 말씀을 드리면 간극 본능에서의 사실 충실성. 자, 이 사실 충실성은 지금 저 이야기는 간극을 말한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는 별개의 두 집단이 서로 간극을 두고 존재하는 그림을 가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현실은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사실은 인구 대다수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간극 본능을 억제하려면 다수를 보라. 그래서 평균 비교를 조심해야 된다. 분산을 살펴봐라.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생겨난다 이거죠. 평균 안에 항상 겹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 겹치는 거 없이 남자는 몇 살까지 살고 여자는 몇 살까지 살고 와 이렇게 되는 것만 생각하지 그 중간에 겹쳐가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극단 비교를 조심하라. 이건 뭐 방금 말씀드렸던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 위에서 내려다보면 시야가 왜곡된다는 점을 명심해라. 모든 게 다 똑같이 작게 보이지만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생각해 보면 그 얘기가 꽤 그럴듯해요. 예를 한번 들면 비유가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지난번에 그 숙명여고 쌍둥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학의 특정 문제를 고쳐서 썼다가 틀렸죠. 그렇죠. 예, 틀렸어요. 그래서 쌍둥이 둘이 오히려 그 처음에 정답으로 썼던 답이 아닌 거죠. 그 쌍둥이 두 명이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의 오답률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숙명여고 전체 학생의 70%가 똑같이 그 쌍둥이들처럼 2번을 썼다가 틀려서 맞았던 정답이 틀린 정답이 됐던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간극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비교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일반화를 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 이런 어떠한 내용.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이제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어떠한 내용들. 좀 전에 제가 점심 먹다 그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각각의 본능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그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언론에서 이 문제의 오답률은 70%입니다. 숙명여고 전체 100명 중에서 70%가 이 쌍둥이들처럼 둘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증거로 생각하지 않는데 유독히 쌍둥이만 부각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사건 하나에만 집착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사태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그래서 없어요. 평균감 분산을 보라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명 본능 같은 데서 문화가 변한 사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스웨덴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미국의 가치를 매우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동성애를 바라보는 태도가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를 보니까 1996년에 27%가 동성혼을 지지했대요. 96. 그러니까 1996년에 96 미국에 27%가 동성혼을 지지했대요. 그 역시 미국이 27%나 지지하네. 지금은 72%. 미국이요? 동성혼을 지지하는 게 동성혼 72%? 지지자가 72%래요. 그 동성혼을 반대하면은 낙선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근데 된단 말이죠. 이게 실제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와 별개로 실제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언론이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느꼈던 게 딱 그거 하나였어요. 세상 바꾸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지배해. 미디어를 없애야 돼. 미디어를 없애면 옛날처럼 전화 그러면서 이제 상소문 써가지고 걔들이 다 여론을 주도했던 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원부 사과하는 애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성균관 유생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마치 본인들의 주장이 전체의 모든 국가의 여론인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막대한 형태의 권력을 장악했다면 시간이 흘러서는 이제 종이 매체 방송 매체가 가졌던 것을 이제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이 갖기 시작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세상을 계속 거대하게 바꿔갈 것이다. 그러니까 1인 미디어와 1인 언론들도 계속 생겨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그 부분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것도 역시 권력적인 부분으로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는 항상 비슷한 거예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튜브들을 살펴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튜브를 살펴봐요.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네, 알고리즘이 내가 보는 것만 내가 보는 것만 계속 보여줘. 관심 있어 할 법한 것만 보여주거든요. 다른 거 보고 싶은데. 맞아요. 그러면 나는 굳이 내가 다른 걸 찾아볼 생각이 없으면 계속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유튜브 처음 해가지고 하나를 주제를 검색해서 보고 있거든. 나 그 주제 안 보고 싶은데 자꾸 그 주제가 떠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계속 추천 영상이 뜬단 말이에요. 뭐지? 왜 자꾸 저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유튜브나 SNS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 관점을 다양하게 보여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좁혀서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접근할 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유의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과 흡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언론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 한 사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은 미뤄라.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정보를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건 그 다음으로 미뤄두라는 거죠. 우리 교육 진담이 가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 그렇죠. 교육 분야에 대한 우리의 그 미디어적인 가치를 갖고 적어도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힘껏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을 전달해가지고 교육이 올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나는 올바른 게 뭔지 모르겠거든. 그냥 사실을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올바른 건데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정시냐 수시냐 제발 이런 것만 갖고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하기 제일 좋은 것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의 본질,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 것처럼 다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인가 초등 그 일제고사 보는 문제 같은 경우도 교육뉴스 브리핑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험 보는 게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걸 역시 시험 보는 걸로 일제고사처럼 묘사한 또 언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 놓고 말을 해나가는구나. 이런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결국 사실이 무엇이냐. 사실 중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들, 하나의 어떠한 통계적인 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 책은 정말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있지 않냐. 그리고 진짜 몇만 부가 팔렸으면 진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요? 아니 난 몇만 부가 팔렸는데 왜 그러지 이러고 있었네. 저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기사가 쏟아지는 게 거의 그 예전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분 대통령이었던 그분 뉴스보다도 좀 더 많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낭비되는 것 같은 에너지의 낭비. 이 시간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수를 배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거기서 배출돼서 그 앞바다에서 놀고 있는 고등어를 내가 먹을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너무 낭비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가졌었죠. 자, 요 책은 뭐 중학생들 정도? 중학생 한 2, 3학년 정도 돼도 3학년 저는 읽을 수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짧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서 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사례 자체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중학교 3학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매개로 해서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탐구 리포트를 쓰잖아요. 그때 거의 필독서로 같이 참고도서로 읽었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책이다 라고 이제 볼 수 따끈따끈하니까 또 그렇죠. 이런 어떤 생각 그리고 추가적인 형태의 어떤 주제들도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가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뭐 딱히 이런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라는 거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신다면? 이런 재미난 것은 아까 재미난 거 말씀드린 게 그게 제일 재미났는데 그거 재밌죠. 원래 사람들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린 거를 가졌을 때 좀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제일 충격받았던 건 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비난 본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항공기가 추락했을 때 잠깐 졸았던 기장만 탓하면 재발 방지에 도움이 안 된다. 기장이 왜 졸았는지 앞으로 졸지 않으려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물어야 한다. 기장이 졸았는지 알아내느라 다른 생각을 못하면 발전은 없다.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개인에게 죄를 추궁하기보다 시스템을 주목해야 할 때가 많다.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쉽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개인에게 문제를 탓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언론이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시스템을 보고 전체를 보고 자꾸 유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곳곳에서 그런 사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분이 같이 읽으면 참 좋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형태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리고 언론이
특정한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많이 보도를 하지만 군데군데는 어떤 사실적인 형태를 보도하고 사실적인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어진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중심으로 본인이 스스로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어떠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자녀분들과 함께 읽어보길 권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도 좀 인상 깊었는데 크기 본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 2단계 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저소득층 저소득의 나라들에서 아이들의 목숨을 살리는 건 의사나 병실 침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밥이죠. 아니요. 엄마의 역할. 엄마가 밥. 그러니까 엄마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동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들을 따뜻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주변 사람들이 손을 씻고 엄마가 약통에 붙은 지시사항을 읽을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근데 우리 왜 자소서 쓰다 보면 알잖아요. 이 빈곤층 이런 저소득층의 나라들에 뭐 봉사하겠다 이런 애들 보면 막 다 의사가 돼서 막 거기 의사 안 해도 되는데 밥을 주면 돼.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줘 밥을. 의사가 되겠어 막 가겠다고. 물을 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시스템 문제인 네. 거죠. 네가 공학자가 되어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는 게 훨씬 나을 걸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그런 어떤 즐거운 책입니다.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세상을 조금 더 본질에 충실하게 사물을 가지고 사실의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겠네요. 아주 좋은 책이니까 청취자분들도 함께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꼭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판사가 김영사입니다. 김영사죠. 이 독점 출판사. 베스트셀러는 김영사가 다 독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판권료를 어마어마하게 줘서 아마 이 책으로 김영사가 얻는 이익보다 판권으로 주는 돈이 더 많다. 그래서 중소 출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출혈 경쟁을 한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책을 내고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이 책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중소규모의 출판사가 만들어서 출판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경쟁이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그런 대형 출판사 김영사네요. 씁쓸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출판사 아니면 안 되는데. 자, 요게 책 제목이 정확하게 팩트 플리스죠. 팩트 플리스. 제목이 입에 있지는 않아. 네, 이거를 이를테면 번역해서 사실 충실성 이렇게 했다고 치면 전 안 팔리죠. 거예요. 안 팔리죠. 한스 로슬링 교수죠. 한스 로슬링. 고 한스 로슬링 교수. 몇 사람 더 있네요. 번역은 괜찮죠. 원래 영어니까. 번역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사에서 나온 팩트 플리스라는 통계에 관련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단순한 통계뿐만 아니라 통계를 바탕으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 사실의 이면에 있는 본질은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작은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